자, 페이지 50번째 명제 역과 대우부터 시작할 겁니다. 자, 우리 보시면 역하고 대우하고 부정까지 해가지고 요거 세 개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세 개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역은 잘 안 써요. 역은 잘 안 써요. 왜냐하면 P면 Q이다라는 기본 옵션을 가지고 역을 쓰자면 얘라는 기본 옵션을 가지고 역을 쓰면은 그냥 자리만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얘가 만약에 참이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요 참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잘 안 써요. 그런데 대우는 뭐라 그랬냐면요 이 역을 친 다음에 역 상태에서 이 부정도 붙여주는 게 대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진짜 많이 써요. 이건 진짜 많이 쓰는데 왜 진짜 많이 쓰냐면 자 원래가 참이었으면 대우도 참이기 때문에 진짜 많이 쓴다. 얘가 원래고 얘가 이제 대우라고 했을 때 따라간다 이 얘기죠. 마찬가지로 원래가 거짓일 때도 대우도 거짓입니다. 요것 때문에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대우가. 그래서 우리가 대우 정도는 정말 다른 건 몰라도 대우는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어차피 이따가 문제를 풀 건데요. 대우를 그럼 언제 쓰는지 한번 대충 맛만 보고 가볼게요. 대우는요 원래 이렇게 잘 있던 애들이에요. 원래 이렇게 잘 있는 애들이었는데 굳이 얘를 대우를 써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돼요. 굳이 대우를 쓰는 이유는 알아. 원래가 참이있으니까 대우도 참, 원래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 뭐 이건 알겠어. 그런데 굳이 잘 있는 식을 이렇게 부정을 붙여서 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x가 3보다 크고 또는 x가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죠? 범위가 좀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을 때 이 친구에다가 대우를 치면은 이가 어떻게 변하냐면은 x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런 식으로 좀 깔끔하게 변해요. 이따가 문제 풀면서 볼 건데 이런 식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이 친구보다는 이 친구가 문제 풀기가 더 편해서 저희는 대우를 억지로 써서라도 문제를 풀어 나갈 겁니다. 이거는 좀 이따 문제 풀면서 다시 보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부정이죠. 부정은 저번 시간에 했던 메인이었는데 부정은 P라는 녀석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일단 이 표현이 좀 그런데 부정 P는 이제 나피로 이제 변하는 거죠, 그렇죠? 부정 P는 이제 나피로 변하는데 이 친구는 참이면 거짓이 되고 거짓이면은 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겠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명제의 역과 대우 부정을 이용해서 많이 문제를 풀 건데요. 그 중에서 누굴 제일 많이 쓸 거냐? 대우를 많이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증명 같은 거 할 때도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대우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를 바꾼 다음에 부정을 붙여주는 거예요. 뭐야? 왜 순서 여기에요? 이게 아닌데? 물결표 피겠죠. 순서가 좀 이상하나요? 그래서 오늘 볼 내용들은요 대우를 이용한 문제를 메인으로 좀 볼 거예요. 페이지 60쪽을 한번 볼까요? 필수예제 1번 말고 2번을 볼 거예요. 2번 같은 문제를 우리는 대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다 이 얘기예요. 자 보시면 2번이 실수 xy에 대해서 자 여기서 실수 xy라고 나왔으면은 우리는 이 문제를 이 명제를
뭐 대우를 쓰든 역을 쓰든 부정을 쓰든 상관은 안 해. 상관 안 할 건데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실수는 가지고 가야 돼요. 아시겠죠? 실수인 건 맞는데 이 실수 중에서 역, 대우, 부정을 써서 뭔가 문제를 풀어나겠다 이 얘기고 명제 x 플러스 y가 1보다 작으면 이면 x가 마이너스 2 또는 y가 k2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또는 우리 잠깐만 이 문제를 보기 전에 또는 오랜만에 나왔네요. 또는이 뭐라 그랬죠? 요 또는 우리 이거 합집합이었습니다. 오케이? 또는의 반대말은 그러면 이고 그래서 교집합으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친구의 대우를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대우를 이용을 하면은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이 녀석이면 이 전체 녀석이었는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순서가 바뀌면서 부정도 붙여줘야 돼요. 그럼 이 친구의 부정은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그리고 또는 나왔으니까 이고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리고니까 뭐 이고나 뭐 그리고 뭐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y는 a보다 크다 이렇게 이면 x 플러스 y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대우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뭐 구해달래요? k의 최소값?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뭐가 돼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참이 되는 건가요? 혹시 참이네요. 얘도 참이겠죠, 그렇죠? 얘가 참이 되려면은 x가 일단 마이너스 2보다는 크다네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대충 생각해봤을 때 여기다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고? 그럼 이 친구는 대충 마이너스 2쯤 되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은 얘가 지금 1보다는 커야 돼요. 근데 k가 왜 k가 k죠? 여기 오타가 많죠. 이제 y가 k보다 크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마찬가지로 k 여기 y는 혹시 k 아닐까라고 들어가시면 얘네 둘이 합쳤을 때 1보다 커야 돼요. 맞습니까? 그럼 k의 최소값은 얼마가 될까요? k의 최소는 3이 되겠죠. 3이 되어야만 마이너스 2보다 컸을 때 3보다 커야지만이 1보다 클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이런 식으로 대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봤는데 2번 한번 아니야 1번 한번 풀어볼래요? 1번 2-1번
좋은데? 잘 쓰고 있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좋아요. 이건 볼까요? 얘는요, 보자마자 대우라는 걸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얘는 대우를 써야 되는 명제다라고 힌트가 나와 있어. 어디 나와 있냐면요, 뭘 보고 얘를 대우라고 생각해야 되냐면요, 이거예요. 아니고, 아니고. 얘네가 대우 쓰라는 애들이에요. 야, 너네 이거 대우 써야 돼. 대우 써야 되는 힌트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둘 다 아니다 아니다를 보고 대우라는 걸 느꼈어. 그럼 대우를 써야 되겠죠. 대우가 뭔데? 자리 바꿔놓고 부정 붙이는 게 대우였습니다. 그럼 자리를 한번 바꿔볼게요. x는 4가 아니다가 먼저 와야 돼. 근데 x는 4가 아니다가 왔는데 그거의 부정. 즉 x는 4라고 써야 되겠네요. 그렇죠? x는 4라면 뭐 x는 4이면 뭐 상관없습니다. 뭐든. 뭐 아무튼 x는 4면 이 친구가 앞에 있던 애가 뒤로 오면은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4가 0이다가 된다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썼어. 근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우야. 이게 대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본 명제가 참이었기 때문에 이 친구도 자연스럽게 참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다가 이 4를 x는 4를 여기에 대입해도 성립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다 4를 대입할 거야. 그래서 그러므로 x 4를 대입할 겁니다. x는 4를 대입을 하면은 4, 4, 16 더하기 4k 플러스 4는 0이다. 그러면 4k는 마이너스 20이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5더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아시겠죠? 이게 이제 2-1번 문제였죠. 그래서 못 푼 사람들 있으면은 필기해 주시고. 다음은 3단 논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 논법은 이 근처 학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3단 논법은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요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데 뭐 이런 얘는 지금 순한 맛이에요. 이 필세제 3번처럼 나오는 거는 순한 맛이고 3-3번처럼 해갖고 말로 엄청 뭐라뭐라 할 겁니다. 말로 엄청 뭐라뭐라 해가지고 가나만 나오면 땡큐예요 사실은. 그래서 대부분 PQ 영어로 쓰겠죠. PQRS까지 많이 나와요. 좀 오바 떨어서 TU까지 나온 학교도 있었어요. 작년 기출 2022년 기준으로. 그래가지고 3단 논법은 잘 하셔야 된다. 그럼 기출까지는 모르겠고 책에 있는 건 어떻게 푸는지 한번 봅시다. 자, 3단 논법 푸는 방법은요. 그냥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예를 들어서 여기 필수에 3번 보시면요. P이면 not Q이다. 그 다음에 not R이면 not R이면 얼마래? Q이다가 전부 다 참이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 P면 not Q이다 not R이면 Q이다. 왜 눈이 자꾸 바꿔주지? 눈썹을 잘 하시는 건데 not R이면 Q이다. 요거를요 해석부터 하셔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석할 건데? 어떻게 해석할 건데? 얘네가 참이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역, 대우, 부정 중에서 대우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면요, 보자마자 대우 생각하셔야 돼요. 힌트가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각각 대우를 쓰셔서 하나씩 더 만들어서 힌트를 네 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 대우 쓰면요, 자리를 바꿔주고 낫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낫 Q에다가 또 낫을 붙일 거고, 이렇게 낫 P다 이렇게 바뀌겠네요. 근데 부정이 두 번이야. 그러면 그냥 Q가 되겠죠. 요거 하나 나왔고요. 이 친구도 부정해주면, 대우해주면 낫 Q면은 R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힌트들은 총 몇 개다? 네 개다. 요거 하나, 원래 있던 거, 대우 친구 요렇게. 요거 네 개 갖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데요. 이 네 개를요, 이 네 개 상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어줄 수 있는 건 이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낫Q하고 여기 있는 낫Q하고 똑같죠? 똑같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을 수가 있어. 어떻게 읽냐면 첫 번째 힌트, 1번 힌트. P면 낫Q인데 낫Q이면 R이래요. 이런 식으로 하나 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을 거 없나요? 여기 또 있네요. 여기 Q가 있는데 여기도 Q가 있네. 연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연결을 하면은 이 두 번째 힌트. not R이면 Q이고 그리고 Q면 not P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원래 힌트가 두 개였고 대우를 이용해서 힌트를 네 개로 불렸고 네 개로 불린 다음에 연결할 수 있는 것끼리 연결을 해서 최종 힌트가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는 이 두 개 가지고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한번 파악을 해야 되겠죠. 기역 봅시다. P면 not R이래요. 한번 볼까요? P면 기역, P면 not R이다. 자, 이거 어딨나요? P 찾아가면 돼. P 쭉 찾아보면 여기 있네요. P는 어디로 가요? 쭉 가다 보면 R로 도착한단 말이야. 근데 not R로 간다고? 얘는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얘는 안 되는 말이지. 아웃. 자, 니은 Q이면 not P이다. 그럼 우리 Q 찾으면 돼요. Q 어딨어? 봤더니 여기 있네. Q이면 not P다. 여기 적혀있네. 그러면 니은은 정답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식으로 찾아 나가는 겁니다. 디귿 봅시다. not Q이면 R이다. not Q 찾으면 돼요. not Q 여기 있네. not Q면 R이다. 맞네. 얘도 맞는 친구고요. 마지막에 리을 not R이면 not P이다. 이 친구 나달 어디 있어? 여기 있네. 나달이면 not P이다. 맞네. 얘도 맞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혼란문법. 이거랑 똑같은 문제인 3-2번 한번 해보세요. 3-2번은요 똑같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왜? 힌트가 맨 처음에 3개가 나오거든요. 문자도 4개로 늘었고요. 요거 한번 해보세요.
3-2번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3-2번. 자, PQRS가 있어서 그렇구나 하고 봤더니 여기에서 쭉쭉쭉 해서 3개의 힌트를 줬어요. 그래서 대우 치는 것까지 똑같아요. 왜? 얘네가 참이니까 대우도 참이 됐거니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부터 하나하나 대우 가시면은 Q이면 not P이다. 그냥 순서 바꿔주고 나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not P이면 not R이다. not Q이면 not S이다. 요렇게. 이거 가지고 쭈쭈쭈 우리가 해주시면 되는데 뭐 여기에 있는 힌트를 가지고 물어보진 않겠죠. 그래서 얘는 좀 연결을 좀 해주면 좋은데 여기 일단 P부터 연결해볼까요? P면 not Q이다 있고 얘가 왜 R이면 P이다가 있네요. 자, 연결부터 한번 해봅시다. 여기 P 있고 여기도 P 있어요. 그럼 이거 가려고 R이 있는데 이 친구가 P로 갔어요. P로 갔더니 not Q까지 간다네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 얘는 Q로 가는구나. 그 다음 또 P로 가는 애 없나요? 없네. 그럼 R로 가는 애는 없어요. 그럼 다른 거 찾아봅시다. 이번엔 Q 한번 봅시다. Q는 나 P로 가는데 Q는 S가 Q로 간대요. 그래서 S가 Q로 가는데 그 Q는 나 P로 가더라.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사이. 근데 나 Q는 어디로 간대요? 나 Q는 또 S로 가네. 이해되시나요? 지금? 그러면 여기 S 다음은 뭐예요? S 다음 또 얘네가 이어지는 거야. 계속 쭉쭉쭉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S 갔으니까 나큐가 S 갔으니 나데스네. Sorry. 나데스였습니다. 이어지지 않네요. 나데스다. 이렇게. 또 안 쓴 거 없나요? not P. 여기 있네. not P. not P는 not R로 가더라. 이렇게. 여러분 어차피 다 쓴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힌트가 2개로 줄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아마 답지에도 이렇게 아마 안 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필수 예제도 이런 식으로 안 풀었어요. 선생님 있는 거 없는데 왜 자꾸 이으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답지처럼 해설처럼 대우만 이용해서 가는 거는요 짧아요. 깊은 문제들을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 한번 봅시다. 기억부터 볼까요? P이면 S로 가잖아. 여기 있네 P. P는 나데스로 가네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는 틀린 답 써봅시다. P면 나데스로 가. 그래서 넌 틀렸어. 써주시면 되겠죠. 니은 Q이면 R이다. Q 찾아보니까 Q는 not R로 가네요. 그래서 틀린 답 써주시면 Q면 not R로 가. 그래서 너는 아니야. 디귿 Q이면 나달. Q이면 나달 여기 있네요. 너 맞는 친구구나. 디귿 동그라미. 마지막 리을. 리을은 S면 not P이다. S 어딨어? S 여기 있는데 not P 여기 있네요. 그럼 얘도 맞는 친구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푸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진짜 아무런 말 없이 PQRS만 있는 문제는요 해설처럼 답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대응만 이용해서 푸는 게 더 빠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내지 않습니다. 2점짜리 1.7점 1점 주기도 아까워. 2점 정도면 많이 준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식으로 된 문제들이 전부 다 P는 어쩌고저쩌고 말이 다 붙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줄로 세워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무조건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이거 두 줄을 한번 써주세요. 혹시라도 안 썼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거 까지 하면은 역과 대우 문제는 끝납니다. 그리고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울게요.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봅시다.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도요. 우리 역과 대우 부정처럼 엮을 수 있어야 돼요. 역과 대우도요. 역대우 하면서 부정이라는 표현 안 나와요. 물론 부정을 쓰긴 하지만. 근데 우리 선생님이 계속 월요일날 수업 때부터 계속 엮으면서 수업을 했단 말이죠.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도 엮어야 됩니다. 누구랑 엮냐면요. 이거랑 엮여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조건이라는 걸 배웠을 때요. 소문자 P면 소문자 Q다 이런 식으로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P면 Q이다라고 읽었어요. 이거는 P이면 Q이다 라고 읽었는데 읽으면서 뭐 P는 가정이고 Q는 결론이다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그런 것보다 중요한 건요. 이 P면 Q이다. P 화살표 Q를 보고 우리는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요. 대문자 P라는 집합이 대문자 Q라는 집합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참이라면. 오케이? 이게 떠오르셔야 되는 거고요. 좀 더 억가로 말씀드리자면 P하고 Q를 비교했을 때 Q가 더 커야 된다라는 거를 떠올리셔야 된다고 처음 수업할 때부터 강조했었어요.
그러면 P면 Q다가 참이면 P가 Q에 속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엇가 생각하면은 집합 P가 집합 Q보다 작다 뭐 이런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배울 거는요. 화살표가 하나짜리가 아니에요. P면 Q이다는 화살표가 하나짜리였는데 지금 배울 거는요. 화살표가 두 개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 지금 여기서 뭐라 썼나 볼까요? 맞네요. 똑같이 써주네요. P면 Q이다가 아니에요. 화살표 두 개는요. 화살표 하나짜리는 P면 Q이다였고 화살표 두 개짜리는 충분조건과 필요조건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거 하면서 우리 꼭 외워야 된다. 선생님 유치하지만 뭐라고 말씀드렸죠? 총 쏘는 녀석이랑 피하는 녀석이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죠. 그렇죠? 이 총 쏘는 녀석의 이 치읓을 보고 얘는 충분 조건이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피하는 녀석의 피읍을 보고 필요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갖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로 그 반대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시겠죠? 이게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할 거는요. P하고 Q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양방향 화살표. 짝대기가 두 개야. 근데 화살표가 양방향이야.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그냥 합쳐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설명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P도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고 Q도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그래서 읽는 건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선생님 읽는 거 알겠어요. 뭐 총 쏘고 피하고 뭐 알겠어요. 알겠는데 제가 나타내는 뜻이 뭐죠? 이게 참이라고 봅시다. 그럼 우리는요 똑같이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결국에는 이 P면 Q이다랑 똑같아요. 결국에는 P면 Q이다랑 똑같기 때문에 P라는 집합이 있고 Q라는 집합이 있을 때 P가 Q에 속해야 된다 이 얘기고요. 또 좀 더 업다로 보자면 P집합과 Q집합 크기 비교를 했을 때 Q가 더 커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똑같아요. 하고 싶은 말은 똑같은데 여러분들 혼동 주려고 뭔가 좀 더 추가했다 이런 식으로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같은 경우도 이 총 쏘고 피한다 요거 정도는 좀 필기 한번 해주세요. 한번 쓰면 안 까먹어요. 한번 쓰고 외우는 게 낫습니다. 치읓과 피읍 때문에 충분 조건이고 필요 조건이다.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밑에 4-1번 봅시다. 자, P는 이런 조건이고 Q는 이런 조건이래요. 그러면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이거를 수직선상에다가 표시를 할 거예요. P라는 친구는요, 0에서부터 3까지인데 전부 다 포함하네요. 이렇게. Q라는 친구는요, 1에서부터 2까지래요. 여기가 1이고 한 이쯤이 대충 2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녀석은 P고 이 녀석은 Q다.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크죠? P하고 Q하고? P가 더 커요. 딱 그림만 봐도. P가 더 크기 때문에 P가 있고 Q가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Q가 P 안에 속해 있다. Q가 P하고 비교했을 때 더 작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됐다라는 건 우리가 뭘 떠올리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됐으면 우리는 Q라는 애가 화살표 2개, P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총을 쏘는 애인지 누가 피해야 되는 애인지 나옵니다. 이렇게. 이 나온 상태에서 문제를 다시 돌아가 보니까 누구 물어봤냐면 P 물어봤어요. 그래서 P는 무슨 조건이야? 물어봤어. 봤더니 P는 뒤에 있네? 피해야 되겠네? 총알 피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필요 조건이다.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안 어렵죠? 이 필요 조건인지 충분 조건인지 하는 문제는 꼭 나오는 문제인데 한 문제 정도는 혹은 두 문제 정도는 근데 나오면 맞춰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이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풀어볼 문제는 아무래도 4-1번이나 4-2번처럼 나오는데요. 4-2번이 좋을 것 같아요. 4-2번으로 한번 해볼까요? 4-2번 쉽지 않을 거예요. 하나하나 다 해보시고요. 기억, 니은, 디귿 다 풀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보세요.
자,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이 문제 이런 식으로 기출이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문제가 뭐지? P는 Q이면 충분 조건인가? 아니요. 문제가 뭐냐면요.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얘는 맞는데 필요 조건은 아니래요. 맞죠? 그래서 이거를 처음 보는 여러분들은 이 얘네들을요 전부 다 해보셔야 돼요.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인지 필요 조건인지 다 해보시고 두 개를 다 비교하셔가지고 중요한 건 뭐야? 충분 조건만 해당하는 거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근데요 이 문제 그렇게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요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은 맞는데 필요 조건이 아니랍니다. 필요 조건이 아니란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충분도 맞는 얘기인데 필요도 맞는 얘기야. 만약에 이런 식이면은 우리는 필요 충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맞잖아. 근데 필요 충분 찾으면 되는 건데 충분은 오케이인데 필요는 X래. 그러면 얘는요, 이 친구는요, 무조건 이거밖에 안 돼요.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거밖에 안 돼요. 무조건 이거예요. 무조건 이거라는 뜻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필요 충분 조건은 생각할 필요도 없고 충분 조건인지 필요 조건인지 볼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가 무조건 얘밖에 안 된다. 즉, 이 친구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대문자 P하고 대문자 Q를 비교했을 때 P가 Q에 속한다. 혹은 대문자 P하고 대문자 Q를 비교했을 때 Q가 더 커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것만 성립하고요. P는 Q이니 뭐 이딴 거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찾아 나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요거 써주세요.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인데 필요 조건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요것만 써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 선생님이 이거 문제 푸는 방법은요 그냥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P하고 Q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냐, 같은 거 안 되고 무조건 Q가 큰 거 찾아주면 돼. 끝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기억은요 그냥 2 하나가 끝이에요. 맞습니까? Q는요 2, 3, 4 엄청 많아. 크기 비교 딱 했어. 그럼 누가 더 커요? Q가 더 크네. 맞죠? 그럼 딱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네요. 기억은 정답이에요. 그냥 이렇게. 니은 볼게요. x제곱은 y제곱이래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문제 진짜 많이 나온다. 이거 니은은 진짜 중요해요. 니은 진짜 중요해요. 이거 필기하셔야 돼요. x제곱은 y제곱이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요, 네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 조그만 거 안에. 자, 첫 번째, x는 y도 들어있는 거고요, x는 마이너스 y도 들어있는 거고요, 마이너스 x는 y도 들어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y까지 총 4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x제곱은 y제곱 안에. 그리고요,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색깔의 변화를 줘서
이 Q가 나타내는 거는요, 절대값 X가 절대값 Y랑 같다. 이 얘기도 마찬가지로 X는 Y 갖고 있는 거고요. X는 마이너스 Y 가지고 있는 거고요. 마이너스 X는 Y 가지고 있는 거고요.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Y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건 좀 필기 좀 해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P가 갖고 있는 애들하고 Q가 갖고 있는 애들이 결국은 똑같아요. 결국 똑같다. 무슨 말이다? P하고 Q하고 같다. 같다. 근데 우리가 찾는 거는 같은 거 찾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니은은 일단 탈락입니다. 탈락이긴 하지만 요 표현들 정말 많이 나오는 애들이에요. 정말 많이 나오는 애들이에요.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디귿 볼게요. 자, P는 곱했더니 20이래요. 자, 곱해서 20 되는 거 뭐 있죠? 막말로 1 곱하기 20도 있고 2 곱하기 10도 있고 당연히 5 곱하기 4도 있고 엄청 많아요. 실제로 X하고 Y가 정수라는 표현이 없고 실수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40도 20입니다. 엄청 많습니다. Q가 갖고 있는 거는요 5하고 4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딱 봐도 누가 더 커? P가 더 크겠네. P가 더 큰 순간 우리는 디귿은 정답이 아니다. 마지막 리을 봅시다. 자, 니은은 정말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리면서 별표 쳐드렸어요. 리을도 별표를 치셔야 되는데요. 얘는요 많이 나와서 별표가 아니에요. 이 친구는요 오답 1이에요. 아니 써주지도 않는데. 아무튼 오답 1이에요. 오답 1이. 제일 많이 틀려요 여기서. 왜냐면 말 뜻을 이해를 못해서 많이 틀려요. 말 뜻을 이해를 못해서. 자, 선생님이 또는이라는 표현을 처음 설명할 때 합집합이야 라고 설명했어요. 하면서 숙제 얘기를 같이 했습니다. 오늘 숙제 없어요. 검은색 마스크 또는 흰색 마스크 쓴 사람들은요 오늘 숙제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검은색 마스크도 숙제가 없는 거고 흰색 마스크도 숙제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요 X가 0보다 크다 또는 Y가 0보다 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X는 1, 2여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알아요. Y도 1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X가 만약에 1일 때 Y가 마이너스 2여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또는이 이런 얘기예요.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야, 또는이. 오케이? 우리 머릿속엔 지금 아니 잠깐만 또는인데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안 되는 거 아니야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파란색은 좀 겹치네. 안 되는 거 아니야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그리고에서 나와요. X가 0보다 크고 그리고 Y도 0보다 크다. 여기서는요 X가 1일 때 X가 1일 때 Y가 마이너스 2면 안 되는 애들이에요. 왜? 그리고는 둘 다 양수해야 되거든. 둘 다야. 얘는 둘 다야. 또는은요 둘 중에 하나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X가 양수면 오케이인 거고 Y가 양수면 오케이인 거예요. 근데 X가 양수일 때 Y가 마이너스인 거 그것 붙여도 오케이인 거죠.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 오늘 많이 하고 가네요.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시겠어요? X가 1일 때 Y는 마이너스 2가 되는 애들입니다. 또는 진짜 한 4,000번 정도 강조 드렸어요. 이건 되는 애들이에요. 자, 그러면 X는 1일 때 Y는 마이너스 2가 가능해. P는. 근데 Q는 걔네들을 더해달래.
더했을 때 양수만 돼요. 근데 P에서는요, 둘이 더하면 음수도 되네요. Q는요, 더했을 때 양수만 되는 애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P에는 양수도 되지만 음수도 되네. 그럼 누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P가 더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나는 음수도 가지고 있는데 더했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을도 오답이에요. 정답은 기억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정말 잔인하게 나와요. 이런 문제들이요, 무조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해서 4개 나오지 않습니다. 6개 정도 나와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하나다라, 마, 니은, 비읍까지 많이 나와요. 진짜 악랄하면 시옷, 이응까지도 나와요. 그런 문제 나옵니다. 기억,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요, 여기다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붙여갖고 객관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은 하나 찾는 거예요. 굉장히 악랄하게 나오는 얘는 진짜 자주 나오는 애 1위, 제일 많이 틀리는 거 1위, 또는, 아시겠죠? 또는이랑 그리고 잘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정말 중요한 문제였어요. 실겠습니다. 5번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여기 삼수기하 평균하고 코시슈바르츠 문제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안 했었는데. 야, 5번 푸는. 자, 5번 문제 한번 봅시다. 보시면 조건이 2개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얘는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보시면 이 친구는 우리가 원하는 이 친구의 필요 조건이래요.
얘가 필요 조건이란 얘기예요. 이 녀석이 피읍이에요. 필. 오케이? 그럼 앞에 있는 녀석이 충분 조건이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요. 얘가 충분 조건이고요. 이 친구 뒤에 있는 친구가 필요 조건이에요. 그러면 얘네 둘이 비교했을 때는 얘가 앞에 얘가 뒤에야. 얘네 둘이 비교했을 때는 얘가 앞입니다. 충분 조건, 치읓, 총 쏘는 애니까.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하면요. 이어져요. B가 X, 4가 있는데 화살표 2개. 충분 조건이니까 앞에 있고요. 필요 조건이니까 뒤에 와야 되겠죠? 요렇게 말이죠. 그런데 얘가 위에서 보면은 앞에 오는 친구인 거지. 얘는 또 화살표 2개. 요렇게 말이죠. 아시겠어요? 그럼 이 친구를 전부 다 수직선상에다 표시를 해야 되고요. 수직선상에 표시를 하면서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요렇게 혹은 요렇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직선을 여기다 그려보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친구부터 그리면 그리기가 편할 거예요. 대충 1에서부터 5까지래요. 여기 1, 여기 5. 1에서 5 사이 안에 B에서 4까지라는 친구가 있어요. B에서 뭐 4까지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데 B에서 4까지. 그리고 1에서 5를 포함하고 있는 애가 A에서 6까지예요. 요렇게 전부 다 포함입니다. 이거를 만족하는 거를 그려주세요. 만족하는 A값, A값, B값을 뭐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 조건들을 조금 파헤쳐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친구 한번 볼까요? 이 친구 한번 보면요. 이 A라는 녀석은요. A라는 녀석은요. 1보다 항상 작아요. A라는 녀석은 1보다 항상 작습니다. 항상 작은데 포함이 되냐 안 되냐가 주 관건이라고 말씀드렸고 저번에 문제 풀 때도 이게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 하는 수상 내용에 포함되는 거고요. 이건 바로 우리 중간고사, 고등학교 1학년 첫 중간고사랑 연결된다고도 말씀드렸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물론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겠지. 안 들어가는 학교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제 1학기랑 연관이 되고 있는 거니까 A가 1까지 한번 와보면 되겠죠. 1까지 왔을 때 어차피 이 흰색 애들은 1을 갖고 있고 파란색 애들이 1까지 왔을 때 파란색도 1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포함해도 상관없다. 근데 A는 1보다 작거나 같다. 벌써 구했네요. A의 최대값 얼마? A는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M은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A의 최대값. 그 다음 B 봐야 되겠네요. B를 봤는데 B는요 1이랑 비교했을 때 항상 커야 돼요. 항상 커야 되는데 한번 끝까지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1까지 가봐도 어차피 흰색이 1을 가지고 있고 노란색도 1을 가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 맥스가 4까지이기 때문에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포함되더라. B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B의 최대값은 얼마인지 구해볼까요? B가 갈 건데 4를 넘어가면 안 돼요. B가 4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4보다 항상 작아야 되는데 4까지 가도 상관은 없다. 어차피 B가 4여도 1하고 5 사이에는 포함되는 거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 B 친구의 최대값은 4고 최소값은 1이겠네요.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B의 최소값이네요. 그래서 이 친구하고 이 친구 가지고 가면은 둘이 어떻게 해달래? 더해주세요. 그래서 결론 1 더하기 1은 2더라.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줄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의 마지막 문제 5-1번 한번 풀어보고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피곤해 맨날. 뭐해 몇 시에 자? 맨날 피곤해. 잠을 못 자고 해. 자 한번 봅시다잉. PQR이 이래 있는데 Q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 그럼 뭐예요? Q가 필요 조건이니까 Q는 피해야 되는 애예요. Q는 피해야 되니까 뒤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P, 표, Q 이래서 주면 되겠죠. 그리고 밑에 거는요. R이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럼 뭐야? R이 충분 조건, R이 총쏘는 애, R이 앞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치면 R이 있고 P가 있고 Q가 있고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수식상 한번 깔끔하게 그려볼게요. 자 누가 가운데 있냐면요. P가 가운데 있네요. P가 가운데 있고 P의 범위만 깔끔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마이너스 1에서 뭐 대충 여기까지 1까지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3보다 크다. 이렇게 흰색이 P가 되겠습니다.
근데요 R이 P보다 작아야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근데 R의 범위는요 그냥 B보다 크다예요. B보다 크다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애인데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애가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여기 안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R을 그려보자면 뭐야 사람 안 썼네요. B는 대충 이쯤 그려놓고 요렇게 그려주시면 여기가 R 되겠네요. 여기가 B.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Q를 그려보면요 Q는 제일 큰 놈이야. 제일 큰 놈은 얘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근데 포함이야? 안 포함이네요.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Q더라. 이렇게 두고 우리 범위만 A하고 마이너스 1만 3하고 B만 비교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A하고 마이너스 1을 비교하면 일단 무조건적으로 A가 작은 건 맞아. 작은 건 맞는데 짝대기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거거든요.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Q가 제일 큰 놈이야. 만약에 A가 마이너스 1이 됐어. A가 마이너스 1이 되면요 Q는 어차피 마이너스 1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건방지게 그 안에 있는 흰색이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네. 그럼 마이너스 1까지 갈 수 가지고 다시 마이너스 1까지 갈 수 있다 없다? 못 가요. 흰색이 갖고 있는데 Q가 파란 놈이 안 갖고 있다. 말이 안 돼요. 파란 놈이 더 커야 되는데. 그래서 A는 이걸로 끝. 마이너스 1까지 갈 수가 없어요. 여기도 3하고 B를 비교할 건데요. 무조건 B가 3보다 커야 돼요. 무조건 B가 3보다 커야 되는데 짝대기를 그을 수 있나 없나 하고 B가 3까지 가보면 되겠죠. B가 더 작은 놈이에요. 흰색은 3을 가지고 있는데 B는 3까지 가도 어차피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안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가도 되겠지. 큰 놈이 갖고 있는 작은 놈 안 갖고 있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B의 범위는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